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4-2025 분데스리가도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 김민재, 이재성, 정우영 이 세 명의 선수들도 자신의 목표들을 잘 이뤄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10시 30분에는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개막전은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뮌헨은 아예 새로운 팀으로 바뀐 상황에서 시즌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뱅상 콤파니 감독, 그리고 올리세, 팔리냐, 히로키가 영입된 뮌헨, 사네가 외면당할 듯하고 그나브리의 부활, 키미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게 되고, 그리고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주전 골키퍼가 되는 뮌헨입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에도 주전이었죠.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전술의 피해자. 올 시즌은 프리시즌과 컵대회를 통해서도 김민재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기 1시간 전 콤파니 감독은 예상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을 했습니다. 골키퍼 노이어,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김민재, 샤샤보이, 파블로비치, 키미, 그나브리, 무시알라, 올리세,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사네는 명단 제외였습니다. 뮌헨과 볼프스부르크는 체급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 시즌 12위 팀이고 뮌헨을 상대로도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나마 전반기에는 볼프스부르크가 뮌헨을 상대로 한 골을 넣긴 했습니다.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맨시티에 동상까지 세워있는 센터백 출신의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중심으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올리세가 앞세한 공격진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봐야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볼프스부르크는 강한 압박으로 뮌헨을 눌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뮌헨도 초반에는 공격을 제대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볼프스부르크가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압박 강도가 높았다는 거, 그게 다입니다. 뮌헨은 9분 정도가 지나서 위협적인 공격들이 나옵니다. 그나브리의 슈팅과 케인이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골키퍼 얼굴을 강타시키는 잔인한 슈팅으로 경기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왜 잔인하냐면 그 골키퍼는 이미 부상이 있었는지 얼굴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향해서 그냥 끔찍하죠. 뮌헨은 점유율에 압도를 하면서 전반 19분에 올 시즌 리그 첫 득점이 터집니다. 왼쪽 풀백 샤샤보이가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횡패스가 문전으로 배달되었고 무시알라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1대0으로 가볍게 앞선 뮌헨. 이후에 주심의 심판 판정이 요상스러우면서 무시알라가 박스 바로 앞에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휘슬을 불지 않고, 볼프스부르크 선수의 팔에 볼이 적나라하게 맞았는데도 휘슬이 불리지 않자 케인은 핸드볼 파울을 확신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오히려 옐로카드를 받아버리는 민망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케인도 용병되더니 어쩔 수가 없네요. 뮌헨은 경기를 압도하고도 더 이상의 득점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1대0 무실점, 슈팅이 8개였고 유효슈팅이 5개였습니다. 이러면 살짝 토트넘 개막전 느낌 나는데 볼프스부르크 골키퍼가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설마 오히려 더 강력한 후반전이 나오겠죠? 김민재는 실시간 AI 평점에서는 센터백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이긴 했는데 전진 상황에서의 패스가 많이 막히면서 좀 평점이 깎였던 것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경기 시작 20초 만에 뮌헨이 사고가 터집니다. 이건 아닌데 볼프스부르크의 키패스에 수비가 붕괴되었고 어시를 올린 샤샤보이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 거기다 후반 10분경에는 김민재가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볼프스부르크 선수의 압박에 당했고 결국 막아내지 못하면서 역전골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 실수. 이 경기 자체를 시청하는 이유가 김민재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개막전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뮌헨은 분명 선수들 퀄리티는 좋은데 볼프스부르크를 압도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케인은 어쩌면 유로 대회를 치르고 폼이 제대로 안 올라온 탓인지 볼터치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뮬러가 나올 때가 됐는데 60분이 지나도 콤파니 감독은 변화가 없었고 65분이 되니까 정말로 뮬러가
네, 몰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풀백 샤샤보이를 뺐고 키미를 풀백으로 보내고 뮬러를 통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팀에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클 줄이야. 그냥 등장만 했을 뿐인데 거의 뭐 10초 만에 골이 나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키미의 킥에 혼전이 일어나더니 득점이 나온 겁니다. 김민재가 뭔가 반전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 박스 안에서 마지막 슈팅을 한 선수가 키가 크다 보니 민재인가 싶었는데 뮬러였고, 이제 뮬러가 골을 넣은 줄도 알았지만 사실은 자책골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2대2 동점이 되면서 뮌헨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뮬러가 출전하면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득점 후에 세레머니도 없이 곧바로 선수를 불러서 바지에서 전술 쪽지를 꺼내면서 변화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그래도 4대0 대승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2실점 상황이고 수비에 문제가 많아 보여서 불안한 뮌헨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안 그러면 독일 매체들에게 김민재 타겟이 되니까요. 75분에 실시간 AI 평점에서는 김민재가 5.8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뮌헨은 79분에 케인이 환상적인 볼터치와 함께 터닝 발리슛을 날렸는데 골이다 싶은 순간 상대 수비수가 막아버리면서 케인은 땅을 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80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팀 경기인 만큼 뮌헨이 이기게 된다면 김민재도 만족하겠죠. 그리고 이 경기를 민재와 매우 친한 뮬러와 그나브리, 그 가운데 케인까지 합작하면서 세 번째 득점이 터지게 됩니다. 뮬러가 공격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의도적인 파울로 붙잡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도 공격 전개 가능한 볼터치로 그나브리에게 제대로 보내주었고, 민재의 친구 그나브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재야, 살았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경기가 아슬아슬하면서 스릴 넘치면서 재미있는 경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경기가 뮌헨이 못하는 건지 볼프스부르크가 잘하는 건지 솔직히 잘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볼프스부르크 압박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뮌헨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했죠. 실제로 뮌헨은 후반 막판에도 볼프스부르크가 골 결정력이 떨어져서 다행이었지 동점 내지 역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 득점포를 가동했는데 이번 2년차 시작은 아쉽게도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93분에 단독 찬스를 얻었었는데 케인의 스피드가 제대로 탄로나면서 따라잡히고 슈팅도 하지 못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의 전술은 이 실점으로 매우 위험했지만 개인의 실수로 인한 실점이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막전 승리에 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뮌헨 지난번보다 강한지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압박에 고전을 한 건 맞으니까요. 김민재가 개막전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상한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하면 되죠. 우리 손흥민도 1라운드에 부진을 2라운드에서 바로 만회했잖아요. 네, 축구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방문해서 대활약한 뮬러와 그나브리가 김민재를 도와준 경기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뮌헨의 다음 경기는 월요일 새벽 12시 30분 프라이부르크와의 홈경기입니다. 김민재 어깨 펴고 파이팅! 이상 희수용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